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80대 노부부가 요양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새벽 4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정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만이 찍혀 있었죠. 자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건 단 한 통의 편지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우린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노부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한 노부부의 놀라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일상 속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두 노인의 특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의 한 요양원, 이곳은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곳에 김철수 할아버지 가명 82세와 박영희 할머니 가명 79세 부부가 계셨습니다. 결혼 58년 차 평생을 함께한 부부였죠. 두 분은 3년 전 자식들의 권유로 이곳에 입소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철수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영희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가 불편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훨씬 안전해요. 제때 식사도 하시고 간호사들도 24시간 계시잖아요. 큰딸의 말에 두 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깨끗한 침실, 정해진 스케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무도 안 왔네요. 괜찮아요. 애들이 바쁘니까요. 매주 일요일 두 분은 면회실 창가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일시간 남짓이 전부였죠. 아버지, 저희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더 자주 올게요. 하지만 다음은 늘 다음 달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아침 요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 김철수, 박영희 부부의 방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평소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면도구도 할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지갑도 보이지 않았죠. 요양원 원장은 즉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님,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젯밤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되고. 큰딸 김미영 씨 가명 54세는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네? 부모님이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들에게 급히 연락을 돌리고 가족들은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4시 17분. 두 노인이 서로를 부축하며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영희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야? 막내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치매는 없으시다고요? 그럼 자발적으로 나가신 거네요. 일단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인근 버스 터미널과 지하철역 CCTV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고 SNS에는 실종자 찾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오후 요양원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큰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이란다.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짐이 된다고 자책하지도 마라. 다만 이해해다오. 요양원은 우리에게 쉬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곳이었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단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선택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웃으며 만나자. 당신들의 부모가 자유롭게. 편지를 읽던 큰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가족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죄책감과 걱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이 노부부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뉴스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편지를 받은 후에도 가족들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 수색은 계속됐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죠. 80대 노인 두 분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수사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5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3일 오후 강원도의 한 산속 마을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폐가 같은 곳에 누가 사는 것 같은데요. 연기도 나고. 마을 이장님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2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던 오두막에서 갑자기 생활 흔적이 보였던 거죠.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급히 달려온 가족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을 30분쯤 올라가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나무집이었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영희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양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땀이 밴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두 분의 얼굴에는 요양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찬물 끓여놨어. 오두막 안은 의외로 아늑했습니다. 작은 나무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두 분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갓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이 집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직접 지으신 곳이에요. 둘째 아들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내가 30년 전에 손수 지었지. 그때는 우리 가족이 주말마다 여기 와서 놀았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여기서 감자 구워 먹고 밤에는 별 보고.
그땐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들 바빠졌지. 이 집도 잊혀졌고. 창밖을 보니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 배추, 무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죠. 저걸 언제 심으신 거예요?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심어뒀어. 가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저 텃밭은 잘 자라고 있을까? 하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취재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실종 노인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여러 언론사가 몰려온 거죠. 할아버지 왜 요양원을 떠나신 겁니까? 거기는 안전하고 편한 곳이잖아요. 기자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다는 게 뭘까요? 누군가 다 해주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게 편한 건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편한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먹고 9시에 산책하고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한테 선택권은 없었어요.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고 싶다. 오늘은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런 작은 바람들도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큰딸이 항변했습니다. 알아. 너희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라디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였죠. 이거 기억하니? 내가 너희 엄마한테 청혼할 때 사준 라디오야. 볼륨을 높이자 옛날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노래 들으며 춤췄지. 서툴렀지만 행복했어. 할머니가 천천히 그 리듬에 맞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었어. 큰 소리 나면 다른 어르신들 방해된다고 하더군.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린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해요. 텃밭에 물 줄까 산책할까 아니면 그냥 라디오 들으며 차 마실까. 매 순간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이 뉴스는 전국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이 뉴스가 나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유를 원하신다면 존중해야 한다. 그게 진짜 효도 아닌가? 아니야, 80대 노인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다. 자식으로서 막아야 한다. 의견은 팽팽히 갈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요양원 가신 후로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예전에는 농담도 잘하시고 활발하셨는데 이 뉴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하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24시간 돌볼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논쟁의 중심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전과 자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김철수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기 위해 한 다큐멘터리 팀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셨나요? PD의 질문에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제때 나오고 아프면 간호사가 바로 와주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는 것 같았죠.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얀 천장만 보여요. 옆 침대에는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계시고 창문 밖을 봐도 그냥 주차장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마당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옆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렸죠. 그런 게 다 그리웠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우리가 환자 취급을 받았어요. 물론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우리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봤죠. 계단 오르내리지 마세요. 혼자 산책 가지 마세요.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저것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금지였어요.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카메라는 두 분이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은 할머니를 위해 작은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천천히 풀을 뽑았죠.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살아있는 아픔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요양원에서는 아프면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약 먹고 쉬고 또 약 먹고. 그게 다였죠. 할아버지가 상추 한 포기를 따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가 심은 거예요. 씨앗 뿌리고 물 주고 기다렸죠. 그리고 이렇게 자랐어요. 이걸 따서 저녁에 쌈 싸 먹을 거예요. 우리가 기른 채소로 말이죠.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 이런 작은 기쁨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구급차가 오기도 어려운 곳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때는 같이 가는 거죠. 할아버지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58년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아이들 키우고. 요양원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에 배정됐어요. 남자동, 여자동이 따로 있다고. 58년을 같은 이불 덮고 잔 부부를 갈라놓더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복도를 서성였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도 없었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어요. 짧게 살더라도 함께 살자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요. 할머니가 아침밥 하는 동안 저는 장작 패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라디오 들으며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다큐멘터리는 두 분의 하루를 따라갔습니다. 아침 6시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난로에 불을 지핍니다. 할머니는 조금 더 자다가 7시쯤 일어나죠. 같이 아침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씻고 할머니가 닦아요. 오전에는 텃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땅을 파고 할머니는 씨앗을 뿌리죠.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텃밭에서 따온 상추.
오후에는 마을 산책을 합니다. 느리지만 함께 걸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팔을 잡아주고 할머니가 쉬고 싶을 때마다 멈춰섭니다. 저녁은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죠. 우리 큰딸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서 개구리 잡으려다가 개울에 빠졌잖아. 하하, 맞아. 그때 당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지. 이런 평범한 대화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두 분은 잠자리에 듭니다. 좁은 침대지만 함께 누워요.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것이죠. PD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식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당장 돌아가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가겠다고 했죠.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걱정하는 거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아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요. 카메라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비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와 아직 어린 세 자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밤샘 일하고 아껴 쓰고 우리 것은 포기하면서까지 애들 뒷바라지했죠. 그게 후회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고 또 그게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스태프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여론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맞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존엄도 중요하다. 요양원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80대 노인이 산속에서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다.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했죠. 왜냐하면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이 노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나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부부의 자식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딸 미영 씨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부모님 생각만 났죠.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동생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녀는 계속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만요.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왔구나. 아버지,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두막 안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건 큰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모시면 안전하고 우리도 안심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거기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귀찮아 했어요. 솔직히. 막내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자기만족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를 원망하는 건 아니란다. 우리도 알아. 너희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우리도 알아. 너희가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는 것도. 우리를 집에서 돌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해. 다만,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우리도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정할 권리 말이야. 큰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응. 우리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아프시면. 그럼 그때 병원 가지. 할아버지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바보는 아니야. 정말 아프면 병원 갈 줄 알아. 다만 그 선택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너희나 요양원 직원이 아니라.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아침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이런 작은 자유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그리고 만약에 아프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달려올게요.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울 텐데. 난방 시설 좀 더 보강하고 비상약도 준비해 둘게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공사를 해드릴게요. 영상 통화라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만약 정말 힘드시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해요. 억지로는 안 할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고맙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텃밭에서 딴 채소로 쌈을 쌌고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사온 고기를 구웠죠. 엄마,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그치? 우리가 키운 거야. 농약도 안 쳤어.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영이 기억나? 너 어렸을 때 여기서 뱀 보고 울었잖아. 아이고,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온 산이 떠나가라 울었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너희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소풍 가서 찍은 사진, 생일날 찍은 사진. 우리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 할머니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지금도 행복해.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 줘서. 큰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정말 더 자주 올게요. 괜찮아. 너도 바쁘니까. 억지로는 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건 호화로운 요양원도 비싼 선물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자식들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산길 어두우니까 천천히 가고. 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마.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좀 알아준 것 같아요. 그러게. 다행이야. 두 분은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차를 끓이고 서로의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그 후로 자식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방문했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겨울이 다가오자 자식들은 오두막에 난방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두꺼운 이불도 사다 드리고 비상약과 구급함도 준비했죠. 아버지, 이 버튼 누르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 와요. 위급한 일 있으면 꼭 누르세요. 비상 호출기도 설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투덜거렸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당연하죠. 부모님이신데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부부는 여전히 그 산속 오두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봄이 오자 텃밭에는 더 많은 채소가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온실도 만들었죠. 여름에는 마을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수박을 썰어주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산책을 나갔습니다. 느리지만 함께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겨울에는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다큐멘터리 팀이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난 6개월 어떠셨어요?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PD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마을에 못 내려갈 뻔한 적도 있었고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삶이잖아요.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요.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해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일 할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게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텃밭을 봐요. 내가 물 안 주면 시들어요. 내가 풀 안 뽑으면 채소가 안 자라요. 이 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작 안 패면 추워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사회는 우리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만 우리도 아직 느끼고 원하고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안전도 중요해요. 하지만 존엄도 중요해요. 선택할 권리도 중요하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그리고 그 대답을 존중해 주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부모님도 어른이에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선택할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모든 노인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디자인할 기회요. 카메라는 두 분의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산속 작은 오두막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노부부.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부의 탈출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짜 삶이란 무엇인가? 안전한 곳에서 위험 없이 사는 것이 삶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 삶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다르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선택권을 잃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난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나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해요. 두 분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8년을 함께한 부부.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찾은 자유.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사랑. 그들에게 이곳은 도망처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한 번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부모님께는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대답을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다 등등 어떤 이야기든 환영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